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 한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소장농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 학비를 도우려고 일찍부터 일했죠. 당시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방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고 고등학교는 못 마쳤지만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생활력이 무척 강했고요. 결혼할 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식도 못 올리고 사진 한 장만 찍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세 큰아이를 낳았어요. 2살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고 힘들게 동네 작은 빵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장사하는 게 만만치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운이 좋게 가게도 잘 돼서 월세 단칸방에서 방 2개 전세 그리고 방 3개짜리 집으로 차근차근 옮겼습니다. 30 중반쯤엔 드디어 내 집도 마련했고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남편이 늘 꿈꾸던 땅도 조금 사둘 수 있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나 싶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제게 해준 말이 생생해요. 여보, 여기서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시골 가서 살면 어떨까? 난 부모 없이 고생하며 자라서 그런지 좀 여유 생기면 내가 사놓은 땅에 작은 복지시설 하나 지어서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게 내 평생 소원이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하늘도 무정하게 남편을 너무 빨리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 45, 저는 40이었어요.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고 18살과 16살이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유언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니 허망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빵가게를 지키려 했지만 생각보다 남편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건물이 철거될 상황이었죠. 건물주가 보상을 받았고 저희도 얼마 안 되는 이사 비용과 보상금만 받아야 했습니다. 빵 만드는 것 외에 다른 기술도 없었고 새로운 가게를 차릴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상가 미화원, 고깃집 불판 닦는 일 등 눈앞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 둘을 중고등학교 보낼 때라 경제적 부담이 엄청 컸거든요. 그럴수록 제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큰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이름난 대학교에 들어갔고 작은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큰아들은 스스로 내가 가장지라 생각하며 노력했고 동생도 형을 보고 따라가며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는 버는 족족 등록금과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작은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 학비 부담이 덜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게 남은 재산이라곤 남편이 남긴 주택 한 채, 언젠가 복지시설을 짓겠다 하며 사두었던 경기 남부의 작은 땅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마련했던 주택을 팔아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조그마한 상가를 사서 커피 가게를 열었는데 그 일이 남편 세상을 떠난 뒤 10년쯤 된 때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때 마련했던 아파트고요. 큰아들은 은행에 취직했고 작은아들은 장교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 다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결혼 상대라고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저는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딸처럼 대하려 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니 저도 모르게 홀어머니인 내가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고 며느리네 쪽에서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보이더군요. 나 홀로 살아서 걱정일 거 아는데 너희들한테 기대며 살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말아라. 결혼 때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너희가 행복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했더니 며느리도 알겠습니다 하고 말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들에게 집 한 채를 뚝 떼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은행원이긴 해도 갓 입사했고 매달 저한테 생활비까지 주고 있었으니 모은 돈이 많을 리 없었죠. 그래서 제가 덤마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월세집으로 옮기고 그 돈으로 너희 신혼집 마련에 보태줄까? 라고 했더니 아들은 아파트를 파는 게 손해라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 사돈 쪽에서 홀어머니라 부담스럽고 신혼집도 대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괜히 죄 지은 사람처럼 기가 죽어 있었고요. 저는 내들이 직접 마련할 집이니 저는 그냥 예단이나 혼수에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예물만 해주려고 하는데 사돈댁에서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돈도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혼자 지내신다고 해도 혹시라도 아이들과 함께 살 의향은 없나 묻기에 전 그럴 생각 없다. 경제적으로 의지할 일도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분위기가 좀 풀렸고 결국 큰아들은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집을 마련해줄 형편은 안 됐지만 전세 자금에 보태라고 2천만 원을 줬고 둘째 아들도 2해 뒤에 결혼했을 때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 둘 다 장가를 보내고 남편 첫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들과 함께 제사상을 차리며 남편 사진 앞에서 마음속으로 말했죠. 당신. 애들 걱정 많았을 텐데 이렇게 다 자라서 며느리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난 더는 바랄 게 없으니 편히 쉬어요. 아이들이 결혼하니 제 생활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커피 가게도 제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운영했고요. 다만 자식은 자식 살림꾼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지라 자연스럽게 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살짝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주말에 한 번쯤 내려와서 밥 먹고 가면 어떨까 하고 슬쩍 물어봤는데 그게 며느리에겐 주말마다 와야 하는 압박으로 들렸나 봅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 우리도 주말에 쉬기도 바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히 그 일로 부부싸움이 났잖아요 이러길래 그 뒤로는 조심하게 됐죠. 그렇게 시간 흐르다 첫 손주까지 태어났는데 큰아들 부부가 아이 키우느라 더더욱 바빠졌고 저는 점점 연락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갱년기를 넘기면서 몸이 여기저기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저 나이 들어 그렇겠거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혼자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덕분에 주변 분들이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가 검사받아 보자고 해서 평생 처음 건강검진을 제대로 해봤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난소에 암이 있다는 겁니다. 전이 여부를 더 살펴봐야 하고 한쪽 난소만 보이지만 수술할 때 나팔관이나 자궁까지 다 드러낼 수 있고 항암도 해야 한다고 했죠.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줄까 봐 걱정도 됐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당장 치료비 걱정을 완전히 안 해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아들은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암도 치료된다고 위로해줬고 조만간 동생이랑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둘 다 바쁘다고 제대로 내려오진 않았죠. 대신 며느리에게 맡긴 건지 며칠 다녀가곤 이제 제가 휴가 내는 게 어려워서 계속은 못 올 것 같아요. 간병인을 고용해 드릴까요? 보험 들어놓으신 게 있긴 하시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항암 때문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할 텐데 돈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못 오는 게 참 섭섭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일 다 그만둘 수도 없으니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암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일상생활조차 버거울 정도더군요. 몇 번의 항암을 거쳐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수술 날짜를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다행히 수술 전날에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병원에 찾아왔어요. 의사가 암이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 모른다며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아들들은 그제야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한 듯 했습니다. 잠시 걱정하는 기색이 보이더니 병실 밖에서 두 아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가진 커피 가게 정리 문제. 지금 사는 아파트와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를 두고 싸우더군요. 결혼할 때 집도 못 받아서 서운했다는 큰며느리 얘기까지 섞여서 정말 보기 흉했습니다. 결국 제가 너희들 이제 그만 가라. 엄마 돈도 있고 치료비 보태달라고 한 적 없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아프다고 난리칠 줄 알았던 자식들이 오히려 재산 얘기로 더 시끄럽게 굴다니 정말 서글펐죠. 결국 큰 며느리가 간병인은 내일부터 올 거다. 첫날. 둘째 날이 힘들다기에 간병인을 불렀다. 회복 잘하시고 연락 주시라고 말했는데 그걸 두고 큰아들이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단 며칠도 못 있어줘서 간병인을 쓴 거냐라며 부부싸움을 했고 둘째 부부는 말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차라리 둘 다 올라가라고 했죠. 엄마도 도와줄 사람 있으니 됐다. 당분간 보러 오지 마라 하고요.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간 뒤 제게 연락 한 번 없는 게 얼마나 야속하던지.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암을 이겨보자는 의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웠는데 죽으면 억울하다.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제 몸을 챙겼습니다. 3년을 그렇게 버티며 치료에 전념했고 다행히 암이 호전돼서 병원에서 수술도 잘 됐고 5년은 더 지켜봐야 완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된다며 6개월에 한 번만 검진 오라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왠지 남편이 곁에서 도와줘서 제가 다시 살게 된 것 같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암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니 커피 가게도 다시 정리해보고 여러 가지로 제 삶을 재정비하는 동안 자식들에게는 일부러 나 암 나았다 이는 말도 안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그냥 저만의 시간으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많이 기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작은 바람이라도 있었구나. 이제는 그마저도 내려놓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도 없던 큰아들이 갑자기 주말에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오자마자 안부도 없이 엄마. 예전에 아버지가 사두신 땅 있잖아요. 거기가 개발된다고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이참에 등기 서류 좀 꺼내주세요. 그 땅 팔아서 우리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해요. 엄마는 아파트도 있고 커피 가게도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시잖아요. 땅은 저랑 동생이 나눠 가질게요 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둘이 의논을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설득해 팔아서 당장 돈을 나누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생전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며 사둔 땅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보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렛만에 와서 하는 소리가 땅 팔아서 돈 달라네. 엄만 그 땅 팔 생각도 당장 너희 줄 생각도 없다고 했더니 큰아들은 결혼할 때도 집 못 해주고 겨우 전세 자금만 줘서 평생 와이프한테 들들 볶이고 있다. 결국 물려줄 땅이면 미리 좀 당겨서 달라는 게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너희가 안정된 직장과 집도 있으면서 뭐가 급하냐며 따졌고 언쟁 끝에 결국 제가 땅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판 이유는 자식들에게 주려고가 아니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어서인지 금방 팔렸고 세금 빼고도 15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전 오래전부터 후원하던 보육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법인시설이 아니다 보니 나라 지원이 부족해서
늘 자원봉사와 기부에 의존해야 했죠. 저는 그들과 상의해 땅 판 돈으로 그 시설을 매입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일이었고 애초에 그 땅을 산 목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사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저한테 사정하러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으니 땅 팔아서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평생 모시고 살게요. 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김이 그 땅은 팔아서 보육시설을 인수했고 법인으로 만들고 운영 중이다. 너희 아버지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고자 했던 뜻을 잊을 수 없어 그 땅을 이런 데 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우린 결혼할 때 집 한 채도 못 받고 맞벌이로 겨우 집 한 채 샀는데 이렇게 땅이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안 주느냐며 울상으로 따졌습니다. 엄마 돈이라도 자식인 우리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고 저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 계산만 하는구나. 너희들 아버지 뜻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긴 했니?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러냐? 그동안 땅 없는 셈 치고 잘 살았으면서 이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느냐? 손주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내가 암을 싸워가며 버틴 건 결국 이렇게 땅 팔아 남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내 아버지 뜻을 지키려 한 거다. 내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맞섰습니다. 화가 치밀어 암이 다 나았다는 진단서까지 보여주며 너희 도움 없이 혼자 암 이겨냈다. 이젠 두렵지 않다고까지 했죠. 그러자 자식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씩씩대며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뜻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내 생각이 짧았구나.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돈이 급했겠지만 제가 아파 보니 돈만이 있어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커피 가게를 임대주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부모를 보면 괜히 시선이 머물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으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많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사연자님은 힘든 환경에서도 두 아들 키우느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셨고 남편 뜻도 잊지 않고 땅을 팔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며 그 꿈을 이룬 분이십니다. 남편께서도 하늘에서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게다가 암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이겨내신 강인함은 누구라도 존경할 만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남은 삶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본인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꼭 건강 챙기시고 항상 기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적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